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래밍 하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VR가 실행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내부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실습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클러스터는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이라고 하는 랩뷰의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 3가지에 해당하는 입력 컨트롤을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하나가 입력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로서 동일한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클러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 컨트롤이 2개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인의 값이 데이터 아웃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 VI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VI를 실행을 하실 때 이 데이터 인의 초기 값을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자 하는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현재 값을 기본값으로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이제 VI를 운영하는데 보통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화일 루프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 화일 루프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초기화와 관련된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 인과 데이터 아웃의 초기 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화일 루프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2개의 에라 클러스터의 입력을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화일 루프와 수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화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나의 시퀀스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 인과 데이터 아웃 값을 초기화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했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의 규모가 크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가 되겠는데요. 표준 상태 머신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있는데 화일 루프에 시프트 레지스터가 존재를 하고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되는 형태를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상태 머신의 상태 정보를 여기에서 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할 것인지를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상태 머신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크게 초기화 상태, 시작 상태, 종료 상태 3가지로 운영을 해서 변수 초기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초기화 관련된 부분은 초기화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딩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변수들을 초기화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드셔서 이 사용자 컨트롤은 그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아이템으로 초기화, 시작, 종료라고 하는 세 가지 아이템을 운영하셔가지고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될 때 우선 초기화 상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각종 변수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해 주신 다음에 next 상태로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순간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1번, 2번, 3번 스텝에서 운영했던 코드가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번 더 초기화를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데이터 인의 값이 데이터 아웃에 업데이트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내가 VR을 정지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서 새 값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되기 때문에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실 수가 있게 되겠고, 다음 상태로는 종료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루프에서는 종료 상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하나의 다이얼로그 메시지를 띄우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VI가 정지가 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그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초기화하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클러스터의 원소로 우선 첫 번째로는 숫자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불리언 컨트롤, 세 번째는 문자열 컨트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 원소를 클러스터의 원소로 가지게 되겠고요.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겠고, 자, 라벨을 데이터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언더바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부분은 인디케이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 두 개를 이제 운영할 건데요. 우선 빈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또 하나는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빈 버튼에 대해서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제가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의 구조는 하나의 화일 루프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우선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행 버튼이 깨진 상태가 되겠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정지 버튼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됐고,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업데이트 버튼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으로 마찬가지로 하시겠고요. 업데이트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로 넣어 주시겠고, 이 부분에서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 아웃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코드는 아주 심플한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이 VI가 실행이 될 때 이 데이터 인과 데이터 아웃의 초기 값을 선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를 처음 이용해 볼 텐데요. 우선 데이터 인과 데이터 아웃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초기 값을 숫자는 202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값은 참으로 하겠고요. 문자열은 랩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값을 바꾸고, 자, 지금 이렇게 동작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초기 값을 쉽게 하는 방법은 편집에, 자, 현재 값을 기본 값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실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수행이 될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항상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화일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화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인에 대해서는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현재 설정된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상세 정보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테두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를 좀 면적을 적게 차지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아웃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정보도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하는 가장 쉬운 또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적으로 화일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초기화와 관련된 코드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코드가 미관상 좋지가 않죠. 화일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지저분한 초기화와 관련된 코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프로그램의 이제 리더빌리티가 좀 많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코드가, 그러니까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주 심플하다 그런 경우, 지금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는데, 만약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더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 이렇게 한 것도 좋지만, 자, 이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코드들이 명시적으로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자,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편집에서 현재 값을 기본 값으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화일 루프가 시작하기 전에 자,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사용자 컨트롤에서는 상태 정보를 정의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컨트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컨트롤 부분에 타입 정의 속성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제가 상태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상태는 크게 세 가지를 정의하겠습니다. 초기화, 시작,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이 세 개의 상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개로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리맞춤은 가운데로 가 있고요. 자,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저장을 해서 자,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관련된 자, 사용자 컨트롤을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 상태 머신을 이제 운영할 텐데 우선 화일 루프를 바깥쪽에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에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자, 사용자 컨트롤 값을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기화 상태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안에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화하고 시작 상태가 있는데 지금은 종료 상태도 있기 때문에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케이스가 다 정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시작 상태가 있겠고 우선 초기화 상태부터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관련된 부분을 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초기화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인값하고 데이터 아웃 값을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상태로는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으로는 시작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상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료 상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상태로는 종료 상태로 처리하게끔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종료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해주시면 이제 VI가 정지가 되겠고요. 정지가 될 때 그냥 정리가 되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서 자, 메시지로 Have a nice day라고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라고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블록 다이그램의 변수들을 초기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1번, 2번, 3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표준 상태 머신에서 초기화 상태를 하나 정의해서 그 상태에서 초기화와 관련된 코드들을 다 정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코드의 가독성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여기에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초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은 현재 시작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벤트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값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누르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관련된 화일 루프를 빠져나오고, 자, 종료 상태로 가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VI가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잘 아셔야 될 거는 2번하고 4번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주 심플한 경우에는 while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변수들을 변수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 그런 경우에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해서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를 정의하신 다음에 관련된 상태에서 각종 변수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